인생의 동반자를 잃는 것은 사람이 겪는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상실의 깊은 슬픔뿐만 아니라 혼자서 결정해야 할 갑작스러운 선택의 홍수도 겪게 됩니다. 슬픔의 순간에는 슬픔, 외로움 또는 주변의 선의의 목소리에 이끌려 빠르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취약한 시기에 내린 선택이 오히려 위안보다 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선택들은 후회, 재정적 문제, 그리고 치유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감정적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슬픔은 매우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들은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배우자를 잃은 후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종종 그 영향이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아픈 시간을 더 복잡한 삶의 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 건강, 그리고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힘과 지혜,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존중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너무 이른 큰 재정적 결정 내리기. 배우자를 잃은 후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 중 하나는 주요 재정적 결정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하니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행 계좌, 보험 정책, 투자, 심지어 집을 팔지 말지 결정하는 것까지요. 이런 순간에는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통제감이나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슬픔은 여러분의 사고를 흐리게 합니다. 감정이 압도당할 때는 선택의 장기적인 결과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하거나 필요한 조치처럼 느껴지는 것이 내일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과부들은 친구, 재정 상담사 또는 심지어 자신에게서도 재산을 팔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빠르게 돈을 투자하라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나 상실 후의 몇 달은 감정적 치유의 시간이지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숨을 쉴 공간을 주고 느끼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큰 결정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74세의 박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집을 팔고 즉시 다운사이징하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더 작은 집, 더 적은 비용, 새로운 시작의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몇 달 안에 그는 아내와 함께한 지 40년이 넘는 집을 팔고 다른 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충격이 가시자 박 씨는 깊은 후회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동네,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근한 얼굴들, 그리고 자신의 집의 모든 구석에 얽힌 기억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명확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두려움과 혼란에 의해 행동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정적 스트레스는 부동산 결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부들은 취약성을 이용하는 재정 사기의 표적이 됩니다. 때때로 그것은 강압적인 판매원이나 너무 좋을 수 없는 투자 제안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좋은 의도를 가진 친구들이지만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거나 큰 금액의 돈을 인출하라고 하거나 빠르게 무언가에 약속하라고 한다면 한 걸음 물러나세요. 진정한 지혜는 인내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너무 빨리 돈을 주는 것입니다. 상실 후 자녀나 손주를 돕거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의를 지원하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가장 친절한 제스처조차도 여러분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대하게 느껴지는 것이 몇 년 후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장기적인 필요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단기적인 감정만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1년 규칙을 따르기를 권장합니다. 큰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소한 1년을 기다리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슬퍼하고 반성하고 고통이 아닌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배우자를 잃는 것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여정 중 하나입니다.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재정적 실수는 피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가지세요. 신뢰할 수 있는 지침에 의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시기에는 느린 결정이 가장 현명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고립되기 배우자를 잃은 후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지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픔은 개인적인 여정이며 많은 사람들은 고독이 자신의 아픔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낍니다. 자신을 위한 조용한 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친구와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면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치유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보통은 간단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냥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은 습관이 됩니다. 고립이 길어질수록 다시 연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인간의 연결은 감정적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상실 후에요. 너무 오랫동안 물러나면 슬픔, 불안, 심지어 신체 건강 문제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고립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고 부드러운 방법으로라도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적 고통을 완화하고 필요할 때 지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78세의 린 씨의 이야기를 고려해 보세요.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가족 저녁 식사를 건너뛰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점점 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의 날들은 무기력하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에너지를 잃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절한 이웃이 그를 초대해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이었지만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 단순한 방문이 주간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서서히 린 씨는 다시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나누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큰 사회적 모임에 강제로 참여하거나 기분을 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전화를 받거나 친구와 짧은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일원이며 지원이 항상 가까이에 있음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며 심지어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나중에 허물기 어려운 감정적 장벽을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완벽한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존재는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치유의 문을 엽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원 그룹에 가입하거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놀라운 평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덜 무겁게 느끼게 하고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슬픔은 직선적인 길을 따르지 않으며 느끼는 정서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길을 더 길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조금씩 손을 내밀면 힘과 연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쁨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어 하고 다음 단계를 밟도록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아직 시청 중이라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둘이라고 적어주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아이콘을 눌러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의미 있는 이야기와 지혜를 계속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계속해볼까요? 세 번째, 자신의 건강과 웰빙 무시하기. 배우자를 잃은 후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압도되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을 중단합니다. 의사 방문이 연기되고 식사가 거르며 일상적인 루틴이 무너집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사랑이나 슬픔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신의 웰빙을 무시하는 것은 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의 길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슬픔은 신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는 것은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기억력과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혈압, 수면 문제, 그리고 나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식사를 중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위안을 찾기 위해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즉시 정상으로 느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계절을 지나며 자신의 건강을 지원하는 작은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81세의 김 씨를 고려해 보세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요리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식사를 할 때는 즉석식품이나 간식만 먹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는 항상 피곤하고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신체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의 딸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의 식욕이 강하지 않더라도 다시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요리로 시작하고 하루에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그의 에너지가 돌아오고 수면이 개선되며 기분이 더 안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그가 슬픔을 조금 더 강하게 견디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운동, 수면, 그리고 감정적 균형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잃은 후 운동을 중단하는데 이는 움직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걸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짧은 산책이라도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걷기 그룹이나 가벼운 운동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신체적인 이점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의사 약속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료 방문을 처리하기에 너무 압도당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오랫동안 의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약속을 잡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유지하고 기존의 질병을 관리하며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매일의 기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슬픔은 우울증, 불안, 그리고 공허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립감을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사와 이야기하거나 지원 그룹에 가입하거나 가까운 친구와 감정을 나누는 것은 깊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치유를 시작할 용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을 존중하는 것은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과 힘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은 시간이 걸립니다. 상실의 무게를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웰빙은 여전히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관계로 서두르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감정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빈 공간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후의 외로움은 슬픔의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찾는 생각은 다시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상실에서 완전히 치유되기 전에 새로운 관계로 서두르는 것입니다. 슬픔은 편안함과 동반자에 대한 깊은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연애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종종 더 많은 혼란, 감정적 고통, 그리고 후회로 이어집니다. 치유는 시간이 필요하며 각자의 타임라인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데이트할 준비가 되기까지 몇 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그 아이디어에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여전히 신선할 때는 감정적 안도감을 진정한 준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사랑을 다시 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피하거나 고통을 무디게 하거나 침묵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강렬한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72 세한 씨의 이야기를 고려해 보세요. 남편을 거의 50년 동안 잃고 몇 달 후 그녀는 친구를 통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동반자는 마치 생명줄 같았습니다.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나누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었고 그녀는 마치 진정으로 선택하지 않은 무언가의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반성할 공간을 주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녀는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연결에 기반해야 하며 단순히 덜 외롭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배우자와 수십 년을 함께 보냈다면 그들의 습관, 루틴, 그리고 기억은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 기억을 존중하고 처리하기 전에 새로운 관계로 뛰어드는 것은 죄책감, 혼란, 그리고 불공정한 비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과부와 과부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고인의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의 갈등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정상적이며 시간과 인내, 그리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처리되기 전에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취약성입니다. 불행히도 슬픔에 잠긴 사람들, 특히 노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정적 조작, 재정적 착취 또는 의존성을 만들려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감을 듣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빠르게 약속하라고 압박하거나 재정적 결정을 내리라고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조심하세요. 진정한 동반자는 압박이나 비밀 없이 존중과 인내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랑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에 의미 있는 관계를 찾습니다. 하지만 가장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슬픔이 아닌 힘의 장소에서 연결을 선택할 때 이루어집니다. 슬픔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연결하세요. 새로운 것을 찾기 전에 혼자 있는 것에서 평화를 느끼는 법을 배우세요. 만약 다시 데이트하기로 결정한다면 자신의 속도로 진행하세요. 어떤 종류의 관계를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이르거나 늦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슬픔은 일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규칙도 없고 마감일도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새로운 사람과 평화롭고 성숙하며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함께하고 계시고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넷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아이콘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의미 있는 이야기와 사려 깊은 반성을 계속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볼까요? 5번째, 모든 소지품을 놓치지 않으려 하기 배우자를 잃은 후 가장 감정적으로 힘든 도전 중 하나는 그들의 소지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 물건은 셔츠, 신발 한 켤레, 또는 손으로 쓴 쪽지 등 모든 것이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놓아버리는 것은 그들을 다시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부와 과부들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어떤 변화가 그들이 함께한 삶의 일부를 지울까 두려워합니다. 이 반응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픔은 우리가 남은 것을 꼭 쥐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무기한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슬픔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치유하는 것을 방해하고 파트너 없이의 삶에 천천히 적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것들은 보관하는 것이 완전히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줘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집을 그대로 두거나 옷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집을 평화가 아닌 애도의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변하지 않는 환경은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핍의 매일의 상기시킴이 될 수 있습니다. 76세의 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아내가 55년을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을 아내가 정리한 대로 두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옷장에, 그녀의 신발은 문 옆에, 그녀의 좋아하는 의자는 사용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에게 가까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최 씨는 매일 이러한 손대지 않은 물건들 옆을 지나가는 것이 그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의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좋아하는 스카프와 소중한 사진 같은 몇 가지 의미 있는 물건을 보관했습니다. 나머지는 부드럽게 기부했습니다. 작은 걸음마다 그는 조용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그들을 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아마도 소중한 쪽지, 결혼 반지,
또는 좋아하는 사진을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의 한 구석에 이 물건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나머지를 정리하기 시작하세요. 진정으로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드럽게 놓아주세요. 이 과정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이 정리하라거나 이겨내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타임라인은 여러분의 것이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슬픔에 더 오래 가두게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제거하는 대신 변형하는 것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오래된 셔츠는 작은 퀼트로 변할 수 있습니다. 편지 상자는 추억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물건은 사랑으로 그것을 이어받을 자녀나 손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존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의미 속에 계속됩니다. 결국 슬픔은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눈 사랑과 함께 구축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물건도 그 유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지품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들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작은 사려 깊은 방법으로 놓아주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향한 부드러운 걸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들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억을 여러분과 함께 지니고 사랑과 삶이 나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 배우자를 잃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깊이 아프고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심지어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슬픔의 시기에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은 여러분의 치유를 지지하거나 조용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흔한 실수들, 즉 재정적 결정을 서두르기, 고립되기, 건강을 무시하기, 너무 이른 시기에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기, 그리고 모든 소지품을 놓치지 않으려 하기라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슬픔에는 정해진 타임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함정을 피함으로써 여러분은 치유할 공간을 주고 웰빙을 보호하며 과거와 미래 모두를 존중하는 새로운 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억을 여러분과 함께 지니고 평화, 목적, 그리고 결국 기쁨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메시지에서 얻은 한 가지와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말은 중요하며 우리는 각 댓글을 세심하게 읽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사려 깊고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